새벽 5시 중앙시장에 촛불이 켜집니다. 77세 이말자. 3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켰어요. 국밥 한 그릇에 정성을 담아 살아왔지요. 딸 하나 잘 키우려고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딸이 차린 칠순 잔치에서 말자는 알게 됩니다. 엄마, 요양원에 가세요. 상가 집은 저희가 관리할게요. 딸과 사위가 자신을 버리려 한다는 것을. 하지만 77년을 살아온 여자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것은 한 어머니의 마지막 싸움입니다. 엄마를 버린 딸, 77세의 반격이 지금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이 이야기는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대신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세요. 공짜니까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중앙시장에 촛불이 켜졌습니다. 이말자는 허리를 숙여 국밥집 셔터를 올렸어요. 쇠 마찰음이 고요한 골목을 깼습니다. 77세의 손등엔 세월이 새겨져 있었어요. 말잔의 국밥은 30년째 이 자리를 지켰지요. 3년 전 은퇴했지만 말자는 가끔 이곳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청소라도 하려고 일찍 나왔어요. 앞치마를 두르며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스테인리스 냄비가 선반에 놓여 있었어요. 의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환풍기엔 기름때가 껴 있었지요. 모든 것이 익숙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구나. 말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손이 자꾸 앞치마 끈을 만졌습니다. 칠순잔치는 7년 전에 이미 지났지요. 그런데 딸 윤희가 갑자기 다시 차린다고 했습니다. 전화 목소리가 다정했어요. 엄마, 그때 제대로 못 해드렸잖아요. 이번엔 호텔에서 크게 할게요. 하지만 말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뭔가 원할 때 쓰는 목소리였지요. 시장 안쪽에서 야채 손질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자는 빗자루를 들었어요. 가게 앞먼지를 쓸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햇빛에 반짝이며 날렸지요. 말자, 언니, 오늘 쉬는 거 아니었어? 건너편 반찬가게 주인 순덕이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래도 청소는 해야지. 딸이 호텔에서 잔치 차려준다며? 부럽다, 진짜. 그렇게 거창하게 안 해도 되는데. 순덕은 앞치마를 두르며 걸어왔어요. 말자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좋아 보여? 좋은 날인데. 그냥 잠을 못 잤어. 말자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사실 며칠째 잠을 설쳤지요. 지난주 윤희가 찾아왔을 때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던진 질문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엄마, 이 상가 집은 얼마나 갖고 계세요? 재개발 얘기도 있고 해서요. 말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국밥집을 정리한 뒤 받은 상가 임대료가 유일한 수입이었지요. 그것마저 내놓으면 남는 건 국민연금뿐이었습니다. 순덕이 주먹밥을 내밀었어요. 언니, 이거라도 먹어. 고마워. 근데 나 입맛이 없어. 그래도 먹어야지. 오늘 긴 하루잖아. 순덕은 주먹밥을 말자 손에 쥐어줬습니다. 말자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30년 시장 생활, 이런 정이 전부였지요. 오전 8시 시장이 본격적으로 깨어났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열었어요. 생선가게 김 사장이 지나가며 인사했습니다. 말자 씨,
오늘 쉬는 거 아니었어요? 오후부터 쉬려고요. 딸이 효자네요. 칠순잔치를 다시 해준다니. 그러게 말이에요. 말자의 대답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김 사장은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가게로 들어갔지요. 10시가 되자 말자는 청소를 마쳤습니다. 가게 안이 조금 깨끗해졌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요. 셔터를 내리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을 눌렀어요. 집으로 가는 길, 시장 입구에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중앙시장 재개발 사업 주민 설명회 개최. 말자는 걸음을 멈추고 현수막을 바라봤지요. 바람에 현수막이 펄럭였습니다. 재개발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짓눌렀어요. 엄마. 뒤에서 윤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자는 천천히 돌아봤지요. 윤희는 새 옷을 입고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옆에는 사위 도진이 서 있었어요. 검은색 양복에 넥타이까지 맨 모습이었지요. 어머니, 오늘 좋은 날인데 왜 여기 계세요? 준비하러 가야죠. 도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말자는 사위의 눈을 봤어요. 눈웃음이 진심처럼 보이지 않았지요. 차 가져왔어요. 타세요, 엄마. 윤희가 말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말자는 묵묵히 따라갔어요. 검은색 승용차가 골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도진이 뒷문을 열어줬지요. 말자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가죽 시트가 낯설었어요. 차가 출발했지요. 창밖으로 시장이 멀어졌습니다. 말자는 뒤를 돌아봤어요. 익숙한 풍경이 점점 작아졌지요. 국밥집, 철물점, 세탁소, 약국. 모두 30년을 함께한 곳들이었습니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강변도로로 접어들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말자는 점점 작아지는 시장을 뒤돌아봤습니다. 윤희는 조수석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도진은 운전대를 잡고 무언가 생각하는 표정이었지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말자만 창밖을 보며 앉아 있었어요. 엄마, 오늘 회사 사람들 많이 와요. 긴장하지 마세요. 윤희가 말했습니다. 응. 말자의 대답은 짧았어요. 좀 피곤하시죠? 호텔 가면 쉬실 수 있어요. 윤희는 백미러로 말자를 봤습니다. 말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만 바라봤지요. 강물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말자의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가슴속 불안만이 점점 커졌지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차는 호텔 주차장에 들어섰습니다. 높은 건물이 하늘을 가렸어요. 도진이 주차하고 차에서 내렸지요. 어머니, 도착했습니다. 도진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말자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호텔 입구에 직원들이 서 있었지요. 어서 오십시오. 그들은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말자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로비는 화려했지요.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빛났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신발 소리를 울렸어요. 큰 화분마다 꽃이 피어 있었지요. 말자는 자신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윤희가 말자를 안내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지요. 복도를 걸어 연회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말자님 칠순 잔치. 현판이 문 위에 걸려 있었어요. 말자는 자기 이름을 바라봤지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들어가요, 엄마.
윤희가 문을 밀었어요. 연회장 문이 열렸지요. 화려한 장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꽃다발이 곳곳에 놓여 있었어요. 긴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지요. 윤희의 회사 동료들, 도진의 사업 파트너들, 시장 상인 몇 명, 모두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윤희의 안내를 받아 상석에 앉았어요. 붉은 천이 깔린 의자였지요. 앞에는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편하게 앉으세요. 도진이 의자를 빼주었어요. 말자는 조용히 앉았지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다가와 인사했어요. 어르신, 칠순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세요. 말자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받았지요. 얼굴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순덕이 뒤쪽 테이블에 앉아 손을 흔들었지요. 말자는 작게 손을 들어 화답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샐러드, 스테이크, 해산물 요리. 말자는 익숙하지 않은 음식들을 바라봤지요. 국밥 한 그릇이 더 편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세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조명이 무대를 비췄지요. 오늘 이말자 어르신의 칠순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말자는 손을 모은 채 앉아 있었어요. 먼저 따님이신 윤희 씨께서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윤희가 무대로 올라갔지요. 하얀 드레스가 조명에 빛났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머니의 칠순잔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희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어머니는 30년 동안 시장에서 국밥집을 운영하시며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오늘만큼은 어머니께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말자는 딸을 바라봤어요. 윤희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하지만 말자는 알았습니다. 저 웃음 뒤에 무언가 숨어 있다는 것을. 인사말이 끝나고 음식이 본격적으로 나왔어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지요. 말자는 물만 조금 마셨습니다. 목이 타는 것 같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였지요. 윤희와 도진이 말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잠깐 나가실까요? 쉬실 곳이 있어요. 윤희가 말자의 팔을 잡았어요. 말자는 일어났지요. 연회장 옆 작은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소파와 테이블이 놓인 공간이었어요. 여기서 좀 쉬세요. 사람 많아서 피곤하시죠? 윤희는 말자를 소파에 앉혔지요. 도진은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엄마,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윤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지요. 말자는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요양원 자료예요. 여기 시설 정말 좋아요. 윤희가 팜플렛을 펼쳤지요. 깨끗한 건물, 넓은 정원 사진이 보였습니다. 나 요양원 안 가. 말자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나 아직 멀쩡해. 혼자 잘 살 수 있어. 말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지요. 도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윤희 말이 맞아요. 요즘 어르신들 다 이런 데 가세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 말자는 도진을 똑바로 봤어요. 도진은 입을 다물었지요. 윤희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상가 지분량도 서류예요. 말자의 손이 떨렸어요.
왜 이걸 가져왔어? 엄마, 재개발 들어오잖아요. 보상금 받으면 제가 관리할게요. 내가 직접 받으면 되잖아. 엄마 연세에 그런 거 처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윤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지요. 말자는 딸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내 위해서? 진짜 그래? 엄마, 우리가 어머니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도진이 답답한 표정을 지었어요. 말자는 도진을 노려봤지요. 도진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윤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오늘은 좋은 날인데 왜 이러세요? 서명만 하시면 돼요. 나 안 해. 서명 안 해. 말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윤희는 방문을 열고 밖을 봤지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주머니를 더듬었어요. 아, 마이크.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무선 마이크가 켜진 채였습니다. 방 안의 모든 대화가 연회장 스피커로 흘러나간 것이었어요. 요양원 자료예요. 여기 시설 정말 좋아요. 윤희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지요. 나 요양원 안 가. 말자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엄마 연세에 그런 거 처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나 아직 멀쩡해. 서명 안 해. 모든 대화가 생생하게 재생됐어요.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지요. 사람들은 스피커를 쳐다봤습니다. 순덕은 입을 막았어요. 다른 상인들도 얼굴이 굳었지요. 윤희는 방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잠깐, 오해예요. 마이크가 실수로.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회사 동료들은 서로 눈치를 봤지요. 사업 파트너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은 음향 기사에게 달려갔어요. 꺼요. 당장 꺼. 마이크 소리가 끊겼지요. 하지만 연회장 안공기는 이미 얼어붙었습니다. 말자는 방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지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시야가 흔들렸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연회장을 나가기 시작했지요.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핑계는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하나였어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요. 순덕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언니, 괜찮아? 말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나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지요. 윤희가 돌아왔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실수로. 됐어. 말자는 일어섰지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버텼어요. 엄마, 집에 갈게. 말자는 가방을 들었지요. 연회장으로 나왔습니다. 반쯤 비어있는 테이블들이 보였어요. 먹다 남은 음식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지요. 케이크는 반만 잘린 채 방치돼 있었습니다. 칠순 축하라는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어머니, 차라도 태워드릴게요. 도진이 따라왔지요. 필요 없어. 말자는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닫히자 다리가 풀렸지요. 벽에 기대어 겨우 버텼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흔들리는 눈동자. 77년을 살아온 여자였지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로비가 보였어요. 말자는 천천히 걸어 나왔지요. 호텔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어요.
말자는 혼자 걸었지요. 뒤에서 윤희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저 앞만 보고 걸었지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저 발이 가는 대로 걸었지요. 저녁 비가 오고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을 비췄어요. 말자는 벤치를 발견하고 주저앉았지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셨지요. 하지만 공기가 목까지만 차오를 뿐이었습니다. 폐까지 내려가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지요. 윤이었습니다. 말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벨소리가 멈췄지요. 곧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걱정돼요. 전화 좀 받아요. 말자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다시 걷기 시작했지요. 버스 정류장을 지나쳤습니다. 지하철역도 그냥 지나쳤어요. 걷는 것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지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익숙한 골목이 보였습니다. 중앙시장이었어요. 밤 9시 시장은 이미 문을 닫았지요. 가게마다 셔터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가로등만 외롭게 켜져 있었어요. 말자는 국밥집 앞에 섰지요. 말잔의 국밥. 낡은 간판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말자는 셔터에 손을 댔어요. 차가운 쇠촉감이 느껴졌지요. 30년. 이곳에서 국을 끓이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딸을 대학 보내기 위해 쉬지 않았지요. 그게 다 뭐였지. 말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참았던 것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말자는 셔터에 이마를 기댔어요. 어깨가 떨렸지요. 언니. 뒤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이었어요. 언니, 여기 왜 이렇게... 순덕은 말자에게 다가왔지요. 말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 나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렇게 울고 있는데. 순덕이 말자의 어깨를 잡았어요. 우리 집 가자. 따뜻한 거 좀 먹고. 아니야. 나 혼자 있고 싶어. 말자는 순덕의 손을 뿌리쳤지요. 순덕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 윤희가 원래 그런 애 아니잖아.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오해 아니야. 윤희는 진심이었어. 나를 요양원 보내고 재산 뺏으려 한 거야. 그래도 딸인데. 딸이어서 더 아파.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말자는 가방을 다시 들었어요. 집에 갈게. 언니 혼자 가면 안 돼. 내가 바래다 줄게. 순덕이 따라붙었지요. 말자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골목을 걸었어요. 말자의 집은 시장에서 10분 거리였지요. 낡은 다세대 주택 2층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현관문을 열었어요. 작은 원룸이었지요. 침대, 옷장, 작은 식탁이 전부였습니다. 들어와. 말자는 불을 켰어요. 형광등이 깜빡이다 켜졌지요. 순덕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너무 쓸쓸했어요. 물 좀 줄까? 아니, 괜찮아. 이제 가봐. 늦었어. 언니, 가. 나 혼자 있어야겠어. 말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순덕은 어쩔 수 없이 문을 나섰지요. 언니, 내일 전화할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해. 응. 말자는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말자는 침대에 앉았지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부재중 전화 15통, 모두 윤이었지요. 문자도 10개 넘게 와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발 전화 받아요. 걱정돼서 미치겠어요. 말자는 핸드폰을 침대 옆에 놓았어요. 대답하고 싶지 않았지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바람이 들어왔어요. 시장 쪽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지요. 말자는 창가에 섰습니다.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지요. 이제 어떻게 살지? 말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딸을 믿었어요. 힘들어도 참았지요. 외로워도 견뎠습니다. 딸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딸은 자신을 버리려 했지요.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말자는 창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누웠지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에 금이 가 있었어요. 언제 생긴 금인지 기억나지 않았지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일이 계속 떠올랐지요. 윤희의 차가운 목소리, 도진의 거짓 웃음, 사람들의 수군거림,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77년을 살았지만 이렇게 외로운 적은 없었어요. 말자는 이불을 끌어당겼지요. 몸을 웅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말자는 혼자였어요. 한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저 발이 가는 대로 걸었지요.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을 비췄어요. 말자는 벤치를 발견하고 주저앉았지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셨지요. 하지만 공기가 목까지만 차오를 뿐이었습니다. 폐까지 내려가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지요. 윤이었습니다. 말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벨소리가 멈췄지요. 곧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걱정돼요. 전화 좀 받아요. 말자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다시 걷기 시작했지요. 버스 정류장을 지나쳤습니다. 지하철역도 그냥 지나쳤어요. 걷는 것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지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익숙한 골목이 보였습니다. 중앙시장이었어요. 밤 9시 시장은 이미 문을 닫았지요. 가게마다 셔터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가로등만 외롭게 켜져 있었어요. 말자는 국밥집 앞에 섰지요. 말잔의 국밥. 낡은 간판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말자는 셔터에 손을 댔어요. 차가운 쇠촉감이 느껴졌지요. 30년. 이곳에서 국을 끓이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딸을 대학 보내기 위해 쉬지 않았지요. 그게 다 뭐였지? 말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참았던 것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말자는 셔터에 이마를 기댔어요. 어깨가 떨렸지요. 언니. 뒤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이었어요. 언니, 여기 왜 이렇게... 순덕은 말자에게 다가왔지요. 말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 나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렇게 울고 있는데. 순덕이 말자의 어깨를 잡았어요. 우리 집 가자. 따뜻한 거 좀 먹고. 아니야. 나 혼자 있고 싶어. 말자는 순덕의 손을 뿌리쳤지요.
순덕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 윤희가 원래 그런 애 아니잖아.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오해 아니야. 윤희는 진심이었어. 나를 요양원 보내고 재산 뺏으려 한 거야. 그래도 딸인데. 딸이어서 더 아파.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말자는 가방을 다시 들었어요. 집에 갈게. 언니, 혼자 가면 안 돼. 내가 바래다 줄게. 순덕이 따라붙었지요. 말자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골목을 걸었어요. 말자의 집은 시장에서 10분 거리였지요. 낡은 다세대 주택 2층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현관문을 열었어요. 작은 원룸이었지요. 침대, 옷장, 작은 식탁이 전부였습니다. 들어와. 말자는 불을 켰어요. 형광등이 깜빡이다 켜졌지요. 순덕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너무 쓸쓸했어요. 물 좀 줄까? 아니, 괜찮아. 이제 가봐. 늦었어. 언니, 가. 나 혼자 있어야겠어. 말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순덕은 어쩔 수 없이 문을 나섰지요. 언니, 내일 전화할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해. 응. 말자는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말자는 침대에 앉았지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부재중 전화 15통. 모두 윤이었지요. 문자도 10개 넘게 와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발 전화 받아요. 걱정돼서 미치겠어요. 말자는 핸드폰을 침대 옆에 놓았어요. 대답하고 싶지 않았지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바람이 들어왔어요. 시장 쪽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지요. 말자는 창가에 섰습니다.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지요. 이제 어떻게 살지? 말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딸을 믿었어요. 힘들어도 참았지요. 외로워도 견뎠습니다. 딸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딸은 자신을 버리려 했지요.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말자는 창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누웠지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에 금이 가 있었어요. 언제 생긴 금인지 기억나지 않았지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일이 계속 떠올랐지요. 윤희의 차가운 목소리, 도진의 거짓 웃음, 사람들의 수군거림,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77년을 살았지만 이렇게 외로운 적은 없었어요. 말자는 이불을 끌어당겼지요. 몸을 웅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말자는 혼자였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말자는 눈을 떴어요. 몸이 무거웠지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였어요. 이렇게 늦게까지 잔 적이 없었지요.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이 부어 있었지요.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말자는 거울을 외면했어요.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왔지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저 집에 있기 싫었지요. 시장은 평소처럼 분주했습니다. 상인들이 손님을 맞고 있었어요. 말자는 골목을 걸었지요. 사람들이 말자를 봤습니다. 하지만 인사하지 않았어요. 그저 눈인사만 하고 고개를 돌렸지요. 말자는 알았습니다. 어제 일이 소문났다는 것을. 국밥집 앞에 도착했어요. 셔터를 올렸지요.
오랜만에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어요. 창문을 열었지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말자는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정리할 것들이 많았지요. 창고 쪽을 봤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말자는 창고로 걸어갔지요. 좁은 공간에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낡은 냄비, 깨진 그릇, 오래된 상자들. 말자는 상자를 하나씩 열어봤어요. 쓸모없는 것들 뿐이었지요. 구석에 천으로 덮인 물건이 보였습니다. 말자는 천을 걷어냈어요. 작은 금고였지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말자는 금고를 내려다봤어요. 이게 여기 있었다는 걸 잊고 있었지요. 남편이 쓰던 금고였습니다. 말자는 금고를 닦았어요. 번호 자판이 보였지요. 비밀번호가 뭐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생각했어요. 남편의 생일을 눌러봤지요. 딸깍. 금고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혼기념일을 눌러봤어요. 여전히 열리지 않았지요. 말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어요. 딸의 생일. 0-4-1-5. 말자는 숫자를 눌렀지요. 딸깍.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말자는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안에 서류 봉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말자는 첫 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상가 지분 증서라고 쓰여 있었어요. 봉투를 열었지요. 서류가 나왔습니다. 말자는 서류를 펼쳤어요. 중앙시장 상가 건물 지분 30%. 말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말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30%? 중얼거렸어요. 10%인 줄 알았지요. 남편이 더 많이 사두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봉투를 열었어요. 재개발 관련 자료라고 적혀 있었지요. 안에는 신문 스크랩과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2015년 재개발 사기 사건, 보상금 횡령주의, 감정평가 조작 수법. 남편이 정리해둔 자료였어요. 말자는 자료를 하나씩 읽었지요. 재개발 과정에서 벌어지는 비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상금을 낮게 책정하는 방법, 주민들을 속이는 수법, 중간에서 돈을 빼돌리는 구조. 말자는 숨을 멈췄어요. 윤희와 도진이 하려던 것이 바로 이거였지요. 세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말자 언니께. 필체가 익숙했지요. 말자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언니, 전화래예요. 사법시험 합격했어요. 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10-XXXX-XXXX. 편지 아래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말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지요. 나래. 10년 전 고시원에서 라면만 먹던 그 아이. 매일 국밥을 갖다 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언니, 돈 없어서 밥 못 먹겠어요. 괜찮아. 내가 줄게. 공부나 열심히 해. 말자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지요. 뭔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희망 같은 것. 말자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어요. 금고 안을 다시 살폈지요. 마지막 봉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열어봤어요. 남편의 편지였지요. 여보, 내가 먼저 가면 이 금고를 열어보세요. 윤희가 언젠가 이 서류를 요구할 거예요. 하지만 함부로 주지 마세요. 우리 평생 모은 거예요.
당신이 지켜야 해요. 말자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남편이 알고 있었지요. 딸의 성격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자는 편지를 내려놓았어요. 금고한 서류들을 다시 봤지요. 지분 증서, 재개발 자료, 나래의 편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말자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창고 밖으로 나왔지요. 가게 안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창가에 섰어요. 시장이 보였지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곳이었어요. 쉽게 빼앗길 수 없었지요. 말자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나래의 편지에 적힌 번호를 봤어요. 손가락이 번호 위에 머물렀지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지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래야. 나 말자야. 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니? 말자 언니세요? 나래의 목소리가 밝아졌지요. 응. 나래야,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할 얘기가 있어. 만날 수 있어? 당연하죠.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말자는 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 시장으로 와줄 수 있어? 네, 언니. 내일 갈게요. 몇 시에 갈까요? 10시. 국밥집 앞에서. 알겠습니다. 꼭 갈게요, 언니. 전화를 끊었어요. 말자는 핸드폰을 쥐고 서 있었지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너졌던 마음이 조금씩 일어서는 것 같았어요. 말자는 창고로 다시 들어갔지요. 금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류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지요. 금고 문을 닫았습니다. 다시 천으로 덮었어요. 말자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지요.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셔터를 내렸어요. 시장 골목을 걸었지요. 이번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사람들과 눈이 마주쳤어요. 말자는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말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말자는 작게 웃었지요. 이제 시작이야.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말자는 국밥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가게를 깨끗이 치웠어요.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했지요. 창문도 닦았습니다. 오랜만에 가게가 깨끗해졌어요. 말자는 가방을 열어 서류들을 확인했지요. 모두 그대로 있었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말자는 고개를 들었지요. 젊은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어요. 언니, 나래가 손을 흔들었지요. 말자는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래야, 언니, 오랜만이에요. 나래가 말자를 안았어요. 말자는 나래의 등을 토닥였지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많이 컸네. 이제 완전 어른이야. 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나래는 말자를 놓으며 웃었어요. 들어와. 얘기 좀 하자. 말자는 나래를 가게 안으로 안내했지요. 두 사람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말자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나래가 물었지요. 어제 금고에서 찾았어. 남편이 남긴 거야. 말자는 서류를 나래 앞에 놓았습니다. 나래는 서류를 하나씩 살폈어요.
지분 증서를 먼저 봤지요. 언니, 이거 30%예요? 응, 나도 어제 알았어. 나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청난 금액인데요. 재개발 보상금만 해도. 그래서 딸이 빼앗으려고 한 거야. 말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나래는 재개발 자료를 펼쳤지요. 신문 스크랩과 메모들을 읽었습니다. 이 자료들 정말 중요해요. 그래, 네. 재개발 비리 패턴이 다 나와 있어요. 나래는 메모를 꼼꼼히 봤어요. 말자는 조용히 기다렸지요. 나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니,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말자는 천천히 이야기했어요. 칠순잔치, 윤희와 도진의 요구, 마이크 사건,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지요. 나래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메모했어요. 그 마이크 사건, 녹음 파일 있으세요? 없어. 그냥 생중계된 거였어. 호텔 측에 요청하면 CCTV나 음향 기록이 있을 수 있어요. 나래가 말했지요. 그게 필요해? 네. 증거로 쓸 수 있어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래는 노트북을 꺼냈어요. 재개발 사업 현황부터 확인할게요. 키보드를 두드렸지요. 화면에 정보들이 떴습니다. 중앙시장 재개발, 시행사는 대한개발. 나래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 회사, 과거 비리 이력이 있네요. 정말? 네. 5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보상금 횡령. 나래는 계속 검색했지요. 감정평가법인도, 한빛감정평가. 나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 법인 대표가 시행사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게 문제가 돼? 큰 문제예요. 이해관계자가 감정평가를 하면 안 되거든요. 나래는 메모했어요. 말자는 나래를 바라봤지요. 집중하는 모습이 믿음직스러웠습니다. 10년 전 고시원에서 떨던 그 아이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든든한 변호사였지요. 언니, 딸분이랑 사위분 정보도 필요해요. 윤희는 대기업 홍보팀이야. 도진은 건설 하청업체를 해. 회사 이름 아세요? 진성건설인가? 그랬던 것 같아. 나래는 검색했어요. 진성건설. 찾았다. 화면에 회사 정보가 떴지요. 이 회사도 대한개발이랑 자주 일했네요. 나래는 연결고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언니, 혹시 주민 설명회 일정 아세요? 다음 주 수요일이래. 시장 상인회관에서. 그때까지 증거를 모아야 해요. 나래는 노트에 계획을 적었어요. 말자는 물을 따라 나래 앞에 놓았지요. 고마워, 나래야. 내가 아니면. 언니, 당연한 거예요. 언니가 저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나래는 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제가 도울 차례예요. 말자는 나래의 손을 꼭 쥐었어요. 젊고 따뜻한 손이었지요. 그런데 언니, 증거 수집이 쉽지 않을 거예요. 뭐가 필요해? 녹음이요. 윤희 씨나 도진 씨가 다시 찾아올 때 녹음하세요. 나래는 가방에서 작은 기기를 꺼냈어요. 이거 녹음기예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세요. 말자는 녹음기를 받았지요.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이렇게 작은 게 녹음이 돼? 네. 음질도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돼요. 나래가 사용법을 알려줬어요. 말자는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지요. 그리고 언니,
앞으로 윤희 씨랑 통화하거나 만날 때, 응?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뭐든 저한테 먼저 상의하세요. 나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알았어.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오후 내내 자료를 정리했지요. 나래는 법률 검토를 했습니다. 말자는 옛날 서류들을 찾아냈어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지요. 오후 5시 나래가 가방을 챙겼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내일 다시 올게요. 저녁은 먹고 가. 괜찮아요, 언니. 내일 봬요. 나래는 말자를 안았어요. 언니, 걱정 마세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응, 믿어. 말자는 나래를 배웅했지요. 나래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말자는 가게로 돌아왔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정리돼 있었지요. 말자는 서류들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혼자가 아니었지요. 나래가 있었습니다. 말자는 창문을 닫았어요. 셔터를 내렸지요. 집으로 가는 길, 말자는 주머니 속 녹음기를 만졌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물건이었어요. 이제 당하지만은 않겠어. 말자는 중얼거렸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말자는 나래와 매일 만났어요. 증거를 모으고 계획을 세웠지요. 윤희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말자는 그게 더 불안했어요. 그날 저녁이었지요. 말자는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말자는 문 쪽을 봤지요. 인터폰 화면에 젊은 남자가 보였습니다. 손자 준호였어요. 말자는 문을 열었지요. 할머니.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어와. 말자는 준호를 안으로 들였어요. 준호는 신발을 벗고 들어왔지요. 얼굴이 상기돼 있었습니다. 앉아. 말자는 의자를 내밀었어요. 준호는 앉았지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뭐가? 잔치 때 저 못 갔잖아요. 사고 치고 경찰서에. 알아. 내 엄마한테 들었어. 말자는 담담하게 말했지요.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왜 왔어? 엄마 말 들었어요.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무슨 말? 할머니를 요양원 보내려고 한다는 거요. 말자는 숨을 멈췄지요. 그리고 상가 지분도 빼앗으려고.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너 어떻게 알았어? 집에서 엄마랑 아빠 싸우는 거 들었어요. 준호의 눈이 붉어졌어요. 아빠가 막말했어요. 늙은이 하나 정리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고. 말자는 가슴이 철렁했지요. 그래서 녹음했어요. 준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네. 증거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준호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지요. 당신이 너무 급하게 굴어서 이렇게 된 거야. 윤희의 목소리였습니다. 급하게 재개발 들어오면 늦어. 도진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지분만 받아내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 엄마가 서명 안 하신다니까. 그럼 후견인 신청하면 되잖아. 치매 진단서 받으면 돼. 말자는 주먹을 쥐었어요. 녹음은 계속됐지요. 구청 담당자는 잘 처리했어? 응, 로비 끝났어. 보상금 낮게 나올 거야. 그럼 차액은? 우리가 나눠 갔지. 시행사랑 5대5로. 준호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말자는 눈을 감았어요. 숨이 가빠졌지요. 할머니, 준호가 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나 괜찮아. 말자는 눈을 떴어요. 준호야, 이거 나한테 줄 수 있어? 네. 할머니 드리려고 온 거예요. 준호는 핸드폰을 건넸지요. 파일 복사해서 드릴게요. 준호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파일을 USB에 복사했어요. 말자에게 USB를 건넸지요. 고마워, 준호야. 할머니, 저 엄마 편이 아니에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저 키워주셨잖아요. 엄마 아빠 바빠서. 알아. 말자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내가 착한 거 다 알아. 준호는 눈물을 훔쳤지요. 할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없어.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말자는 USB를 꼭 쥐었습니다. 준호는 한참 있다가 일어났어요. 저 이제 가볼게요. 엄마가 찾을 거예요. 조심해서 가. 준호는 문을 열고 나갔지요. 말자는 USB를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물건이었지만 무게가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말자는 나래에게 전화했지요. 나래야, 큰일이야. 당장 와줄 수 있어? 1시간 후, 나래가 도착했습니다. 말자는 USB를 건넸어요. 나래는 노트북에 연결했지요.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윤희와 도진의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나래의 표정이 굳었지요. 이건 결정적 증거예요. 정말? 네. 보상금 횡령, 뇌물, 사기. 다 들어있어요. 나래는 흥분했습니다. 언니, 주민 설명회에서 이거 공개해야 해요. 그래도 돼? 당연하죠.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거예요. 나래는 파일을 복사했어요. 다른 증거들과 함께 정리할게요. 두 사람은 오후 내내 준비했지요. 설명회에서 공개할 순서를 정했습니다. 예상 질문과 답변을 연습했어요. 말자는 긴장했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언니, 괜찮으세요? 응. 그냥 떨려서. 당연해요. 저도 떨려요. 나래는 말자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함께해요. 언니는 혼자가 아니에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날 밤, 말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 설명의 날이었어요. 시계를 봤지요. 새벽 2시였습니다.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찬 공기가 들어왔지요. 시장이 조용했습니다. 가로등만 켜져 있었어요. 말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지요.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말자는 중얼거렸어요. 대답은 없었지요. 하지만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말자는 창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누웠지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기다렸어요. 주민 설명회 당일, 말자는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바지. 말자는 거울을 봤지요. 77세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단단하고 결연했지요. 오전 9시, 나래가 차를 갖고 왔습니다. 언니, 준비됐어요? 응. 말자는 가방을 들었어요. 안에 USB와 서류가 들어 있었지요. 두 사람은 시장 상인회관으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은 3층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갔지요. 말자는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나래가 옆에서 부축했어요.
회의실 문 앞에 도착했지요.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자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들어가요. 나래가 문을 열었지요. 회의실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앞쪽엔 구청 직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재개발 담당자들, 시행사 관계자들도 보였지요. 그리고 도진이 있었습니다. 양복을 차려입고 자신감 있는 표정이었어요. 윤희는 구청 직원 옆에 앉아 있었지요. 친근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말자와 나래가 들어서자 분위기가 변했어요. 사람들이 돌아봤지요. 윤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작게 중얼거렸어요. 도지는 말자를 빤히 쳐다봤지요. 말자는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뒷자리로 걸어갔어요. 나래가 옆에 앉았지요. 노트북과 서류를 꺼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자리를 찾았어요. 순덕이 말자 옆에 앉았지요. 언니 괜찮아? 응. 말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전 10시 설명회가 시작됐어요. 도시개발과장이 마이크를 잡았지요. 오늘 중앙시장 재개발 주민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젝터가 켜졌습니다. 화면에 재개발 계획도가 떴어요. 1단계는 건물 철거, 2단계는 과장의 설명이 이어졌지요. 말자는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쪽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도지는 팔짱을 끼고 있었지요.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윤희는 자료를 보고 있었어요. 가끔 구청 직원과 눈을 마주치며 웃었지요. 시행사 대표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보상금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과장의 말이 계속됐어요. 상인 한 명이 손을 들었지요. 보상금 기준이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공정한 시세를 반영했습니다. 과장의 대답은 기계적이었어요. 다른 상인이 일어났지요. 재개발 후 입주는 어떻게 됩니까? 분양 조건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다 쫓겨나란 얘기잖아. 보상금 받아봤자 여기 못 돌아와요. 회의실이 술렁였지요. 과장은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도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재개발은 모두를 위한 겁니다. 시장도 현대화되고, 당신이 왜 나서는 거예요? 순덕이 소리쳤지요. 여기 상인도 아니잖아요. 도진은 말을 멈췄습니다. 윤희가 재빨리 일어났어요. 저희는 사업 파트너로서, 파트너? 돈 챙기려고 온 거 아니에요? 다른 상인이 외쳤지요.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과장이 마이크를 두드렸어요. 정숙해 주십시오. 그때 나래가 손을 들었지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과장은 나래를 봤어요. 누구십니까? 변호사 최나래입니다. 상인 17분을 대리합니다. 나래는 명함을 내밀었지요. 직원이 받아 과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과장은 명함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어요. 공익변호사? 중얼거림이 들렸지요. 도진과 윤희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나래는 침착하게 말했지요. 보상금 감정평가 어느 법인이 했습니까? 한빛감정평가법인입니다. 과장이 대답했어요. 나래는 노트북을 켰지요. 한빛감정평가법인 대표가 시행사 지분 3%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과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이 감정평가를 했다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어요. 도진이 벌떡 일어났지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나래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작은 USB가 형광등에 반짝였지요. 회의실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과장은 당황했어요. 그게 뭡니까? 재개발 사업의 진실입니다. 나래는 USB를 손에 쥐고 일어섰지요. 말자도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 걸어갔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지요. 윤희는 창백한 얼굴로 말자를 봤습니다.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말자는 딸을 똑바로 봤어요. 대답하지 않았지요. 나래는 프로젝터 앞에 섰습니다. USB를 노트북에 꽂았어요. 도진이 손을 뻗었지요. 잠깐, 그건 주민설명회에서 주민이 자료를 제시하는 게 문제입니까? 나래의 반문에 도진은 말을 멈췄습니다. 스크린에 파일 목록이 떴어요. 녹음 파일, 문서, 이메일. 나래는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지요. 회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말자는 자리에 앉았어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지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당신이 너무 급하게 굴어서 이렇게 된 거야. 윤희의 목소리였어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지요. 급하게 재개발 들어오면 늦어. 도진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윤희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지분만 받아내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 엄마가 서명 안 하신다니까. 녹음이 계속 재생됐지요. 상인들은 입을 벌린 채 스피커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후견인 신청하면 되잖아. 치매 진단서 받으면 돼. 도진의 말에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어요. 저게 무슨 소리야? 어르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순덕은 주먹을 쥐었지요. 녹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청 담당자는 잘 처리했어? 응, 로비 끝났어. 보상금 낮게 나올 거야. 과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땀이 이마에 맺혔지요. 그럼 차액은? 우리가 나눠 갔지. 시행사랑 5대5로. 시행사 대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편집된 거라고요. 나래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원본 파일이 있습니다. 감정 의뢰하시겠습니까? 시행사 대표는 말을 잇지 못했지요. 나래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메일 화면이 스크린에 떴어요. 발신자 윤희, 수신자 구청 도시개발과장, 제목 재개발 건. 과장님, 지난번 말씀드린 건 잘 부탁드립니다. 약속한 금액은 사업 승인 후 전달하겠습니다. 이메일 내용이 그대로 노출됐지요. 과장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구청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봤지요. 상인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릴 속인 거야. 보상금을 빼돌리려고 한 거잖아. 나래는 세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문서가 화면에 떴지요. 이건 원래 감정평가 금액과 최종 제출된 금액의 비교표입니다. 두 숫자가 나란히 표시됐습니다. 원래 감정가는 최종 금액보다 30% 높았어요. 3억이 사라졌네요. 한 상인이 중얼거렸지요. 이 차액이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나래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행사와 중간 브로커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나래는 도진을 가리켰지요. 그 브로커 중 한 명이 이도진 씨입니다. 도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래는 마지막 파일을 클릭했지요. 석 달 전 칠순잔치 녹음이었습니다. 요양원이 제일 깔끔해. 시설도 좋고. 윤희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어머니가 동의할까? 동의 안 하셔도 돼. 후견인 지정하면 되잖아. 상가 지분 양도는 언제 받을 거야? 오늘 서명만 받으면 돼. 재개발 보상금 나오면 우리 몫이야. 웃음소리까지 생생했지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순덕은 눈물을 닦았어요. 다른 상인들도 분노와 안타까움이 섞인 표정이었지요. 윤희는 의자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엄마, 말자를 봤지요. 말자는 딸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은 평온했지요. 하지만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래는 USB를 뽑았어요. 이상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지요. 이 모든 자료는 검찰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과장은 얼굴을 감쌌습니다. 시행사 대표는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도진은 윤희의 팔을 잡았지요. 우리 나가자. 하지만 윤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엄마. 울먹이며 말자를 불렀어요. 말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지요. 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윤희는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하지만 말자는 일어섰습니다. 나래가 말자의 팔을 부축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괜찮아. 말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두 사람은 회의실을 나섰지요. 뒤에서 윤희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진이 윤희를 일으키려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일어나지 못했지요. 상인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진실을 알았어요. 그들은 나래에게 인사했어요. 나래는 고개를 숙였지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복도에서 말자는 창가에 섰습니다. 가을 햇살이 얼굴을 비쳤어요. 나래가 옆에 섰지요. 어르신, 정말 수고하셨어요. 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 덕분이야. 멀리 중앙시장이 보였어요. 낡은 건물들, 좁은 골목, 오래된 간판. 말자의 삶이 담긴 곳이었지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래가 물었습니다. 시장으로 돌아가야지. 내 자리는 거기니까. 말자는 작게 웃었어요. 회의실 안에서는 혼란이 계속됐지요. 과장은 상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시행사 대표는 변호사를 불렀어요. 윤희와 도진은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갇혔지요. 검찰 조사, 사업 중단, 민사소송, 모든 것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복도를 걸었어요.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지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나래가 옆에서 부축했어요. 1층에 도착했지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바람이 불었지요. 말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언니, 점심 드실래요? 나래가 물었지요. 그래. 국밥이나 먹자. 말자는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두 사람은 시장으로 걸어갔지요.
골목에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상인들이 말자를 봤어요. 이번엔 모두 손을 흔들었지요. 말자 언니 수고했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말자는 손을 들어 화답했습니다. 국밥집 앞에 도착했어요. 셔터를 올렸지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했어요. 말자는 앞치마를 두르며 중얼거렸지요. 이제 다시 시작이야. 나래는 테이블에 앉아 말자를 바라봤습니다. 77세의 여자. 하지만 눈빛은 젊었어요. 단단하고 밝았지요. 말자는 냄비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밥 냄새가 가게에 퍼졌어요. 30년 동안 지켜온 그 냄새였지요. 말자는 웃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이곳을 빼앗아갈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시장이 보였지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국을 저으며 생각했어요. 77년을 살았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배신당했어요. 마음이 아팠지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순덕이 있었어요. 나래가 있었지요. 준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있었어요. 말자는 국을 그릇에 담았지요. 나래 앞에 놓았습니다. 먹어. 감사합니다, 언니. 나래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말자도 앞에 앉아 국을 떴지요. 따뜻한 국물이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했지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말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시장은 여전히 분주했지요. 삶은 계속됐습니다. 말자도 계속 살아갈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 극장의 불을 밝히는 한 알의 촛불입니다. 그 불빛 아래 다음 이야기가 계속 펼쳐집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이 평안하시길 바라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